162페이지 제3장 세무사랑 프로 세무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인식된 매출액과 관련되는 부분이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를 조정하는 메뉴들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수입배당금 조정 명세서,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 명세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기업회계상의 수익금액과 세법상의 수익금액을 비교 검토해서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인데,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 귀속 시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상품, 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는 인도일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시용 판매의 경우에는 구입의사 표시한 날로 되어 있고요. 상품 등의 외의 자산의 양도는 그 대금 청산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그 판매 위탁 자산을 매매한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7번에 건설, 제조, 기타 용역의 경우에는 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산입금액은 도급금액 곱하기 작업진행률 마이너스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수익금액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건설 등의 경우에 특례인데요. 중소기업의 단기 건설 특례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입금과 송금은 인도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완성 기준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단기 건설의 경우에 완성 기준이나 진행 기준에 의해서 손익이 인식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작성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그러니까 개정 과목이라고 해서 항목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되는 부분을 결산서상 수익금액을 반영하는 과정이 되는데요. 자, 일단 항목 개정 과목의 항목에서 매출이냐 영업 외수익이냐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매출을 선택하신 다음에 F4 매출 조회라고 있습니다. F4 매출 조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매출액과 수익금액과 관련되는 부분을 선택해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매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선택해서 반영해 주시면 결산상 수익금액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제품 매출, 공사 수익금액을 결산상 수익금액을 그러니까 F4 매출 조회를 통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결산상 수익금액과 그러니까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먼저 결산상 수익금액을 인식하신 다음에 세무조정 순서는 2번 수익금액 조정 명세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수익금액 조정 명세에 가시면 가나 다가 있는데, 가나 다의 메뉴는 위에 탭에 보시면 수익금액 조정 가에 있는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중소기업 특례, 기타 수익금액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탭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자, 우리 사례 부분 165페이지에 보시면 공사 수익금액의 현장별 계약 내용 및 공사 진행 현황에 대한 사항으로 해서 사단고가 건설, 동작빌딩 신축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동작빌딩은 단기 공사로 그러니까 완성 기준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가 없습니다. 사단고가 건설은 장기 공사이기 때문에 진행률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고가 도급자, 도급금액 30억이고요. 그러니까 해당 사업연도 말 총공사 누적액 7억 4,400입니다. 그리고 총공사 예정비 25억 하면 작업진행률 29.76%가 나옵니다. 누적 입금 산입액은 8억 9,280만 원인데 전기에 6천만 원 인식을 했고요. 6천만 원 인식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당해연도 손익계산서에 8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금액은 3,280만 원, 3,280만 원만큼 과소계상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무조정 사항이 있으면 탭으로 이동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시 수익금액 조정 계산으로 갑니다. 수익금액 조정 계산으로 가게 되면 하단 부분에 작업 진행률에 의한 3,280만 원 차이 나는 금액이 가산란에 조정에 동그라미 4 가산란에 자동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무조정 사항이 나왔을 때에는 반드시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F3 조정 등록을 눌러서 세무조정 사항을 그러니까 소득금액 조정학급표에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반영하실 때 과목을 입력하는 방법은 직접 입력과 조정 코드 도움이 있습니다. 조정 코드 도움을 눌러 보시면 관련되는 수익금액 조정과 관련되는 세무조정 사항을 미리 등록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사 미수금 과소된 거다. 작업 진행률 차이에 의한 공사 수익금액 누락 인식액을 입금 산입하고 유보 처분한다. 라는 내용이 맞다라고 하면 선택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만 입력하시면 세무조정이 완료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그러니까 조정코드 도움을 눌러서 찾았는데 원하는 금액이 없다라고 하면 직접 입력을 통해 갖고 그러니까 계정 과목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하고 나면 세무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나면 반드시 F3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 사항을 소득금액 조정학급표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168페이지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입니다.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계산한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익금액의 차이를 그러니까 차이 원인을 검토하는 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과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의 차이 원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 의제에 해당하거나 임대보증금 등에 의한 간주 임대료, 고정자산 매각이나 기타 자산의 매각과 관련되는 경우, 도급공사의 작업 진행률 차이, 거래 시기 차이, 주세 특별 소비세, 매출 누락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실 때 F12를 통해서 불러오면 업종별로 그러니까 우리 조정 후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상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들이 그러니까 나타납니다. 그 나타나는 부분을 업종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1억 3,200이라고 하는 부분이 건설업이죠. 건설, 일반 건축입니다. 일반 건축 기준경비율 코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제조입니다. 제조, 섬유, 기준경비율 171109. 기준경비율 코드로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자, 기준경비율 코드 업종별로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주된 업종을 찾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요. 추후에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 대상 업종을 파악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두 번째 탭에 과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액 검토해서 있는데요. 이 차액 검토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 영세, 면세, 한금액, 총 수익금액, 과세표준과 조정 후 수익금액하고 차이 금액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보기를 한번 눌러보시면 클릭해보시면 우리가 세무사랑 프로로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면 그 관련되는 서식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우리가 예정 확정 네 번만 신고했다면 네 가지 서식 갖고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지만 혹시나 수정 신고나 그러니까 기한 후 신고 등에 대한 내용들이 별도로 있다라고 할 때에는 정확하게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확인하신 다음에 선택해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1페이지에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익금액 차액 검토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해당 과세 기간분의 과세표준을 기입하되 사업연도 기간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기간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입하고 그 차액은 차액란 또는 별지에 명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 법인의 경우에는 조정 후 수익금액과 비교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는 2016년 1기 예정 2기 확정, 2016년 2기 예정, 2017년 1기 예정까지 이렇게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세무사랑 프로로 작성했다면 그대로 반영하면 되지만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중 반영되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차액 금액 마이너스 228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 원인이 작업 진행률에 의한 차이가 하나가 있었고요. 고정자산 매각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169페이지에 일반과세 표준에서 기계장치 매각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 1000만 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하게 되면 차액 금액이 차이 금액이 제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차액 17번 차액계에 빨간색으로 나타나면서 13번과 17번 차이 금액이 1000만 원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 금액이 무조건 제로가 되도록 서식을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1000만 원 입력해서 차이 원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172페이지에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 입금 조정입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서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았을 때 계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법인들은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입금 조정은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만 이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3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용 방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대보증금 등 간주입금 조정 명세서를 클릭을 하시면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2번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가 있죠. 적수를 계산하실 때에는 F12 불러오기를 누르면 불러올 것에 대한 그러니까 색깔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임대보증금 변동 내역이 전표 데이터에 이미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그 반영된 내용을 그러니까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반영해서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적수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은 손익계산서에 이자 수익이 계산이 되어 있죠. 1590만 원 계산되어 있고 운용 수익은 300이고요. 기타 수익은 129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건설비 상당액 적수로 갑니다. 건설비 상당액 적수, 임대 면적 등의 적수, 건설비 총액 6억입니다. 그죠? 1월 1일부터 6억 기준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 임대 면적 등의 적수 계산에서 건물 임대 면적 적수를 계산합니다. 1월 1일 날 10만 제곱미터 되어 있고요. 5월 30일 날 변동이 있었죠. 3만 제곱미터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서 결과적으로 7만이고요. 7월 1일 날 다시 늘었습니다. 3만이 늘어서 다시 10만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적수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임대 면적 등의 적수, 총 적수가 됩니다. 연면적 적수 10만 제곱미터로 해서 366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건설비 상당액 적수가 계산이 되고 나면 간주입금에 대한 금액이 계산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조정 등록을 통해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반영해 주실 때에는 조정 코드 도움을 통해 갖고 반영을 해 주시면 되겠죠.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익금액에 대한 세무조정 명세서였습니다.